자, 오늘은 대수 마지막 단원인데요. 수학적 귀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우리가 수열을 이제 정의할 때, 그동안에는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자, 이제 어떤 수열 AN의 일반항을 이렇게 이제 주는 거지. AN은 2n 플러스 1. 만약에 수열을 저렇게 정의해버리면, 내가 이제 세 번째 항을 찾고 싶다. A3을 찾고 싶다. n에다가 3을 넣으면 돼. 그럼 2, 3은 6 더하기 1에서 7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내가 어떤 특정 항을 알고 싶으면 그 항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된 게 계산하기가 편하죠, 이제. 이렇게 일반항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정의해보겠다 이거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 초반에 몇 개의 항이랑 그 다음에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도 정의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불러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자, 어떤 거냐면은, 그, 첫째 항을 알려주고요, 첫째 항. 그 다음에 첫째 항 알려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에 바로 이제 1 차이가 나도록 하는 이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는 거야, 관계식을. 자, 이렇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부르고요, 점화식. 자, 그래서 초반에 몇 개의 항 값과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 여기서는 n으로 표현이 됐죠, n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를 이제 귀납적으로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건데, 귀납적으로.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저렇게 정의를 하냐 생각해 볼게, 이제. 자, 이런 거야. 뭐냐면, 지금 AN이 2n 플러스 1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10번째 항, 뭐 어떤 항을 찾고 싶으면은 그냥 n에다가 대입하면 바로 나오지, 그지? 근데 이렇게 한번 볼래? 내가 만약에 어떤 수열이 있어. 첫째 항에 3이야.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관계식을 줄 거야. 이런 관계식을. 자, 이렇게 나오고, 이제 얘가 이제 2라고 만약에 알려줘, 얘. 자,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너네한테, 얘들아, 여기서 10번째 항을 찾아봐. 라고 하면은, 이거 10번째 항을 바로 찾을 수가 있을까, 이거? 뭐, n에다가 뭐, 9나, 뭐, 10 이런 걸 넣어보면은, 뭐, 10번째 A10이 나오긴 하는데, 바로 구할 수가 없어. 이게 왜냐면, 내가 만약에 n에다가 9를 넣잖아, 9. 9를 넣으면은, A10 빼기 A9가 2야. A9를 알아야 돼. 근데 A9를 알려면, 이제 n에다가 몇 넣어줘야 돼? 8. 그럼 A8을 또 알아야 돼. 연쇄적으로 계속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아까랑은 다르게, 그 내가 원하는 항을 바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첫째 항이 3이니까, 이제 n에다가 1 넣어주면은, A2를 알 수 있잖아. n에다가 A2를 알았으면, n에다가 2를 넣어주면 A3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항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그 다음 항을 일일이 하나하나 좀 구해야, 뭐, 뒷번째 항의 값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야.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이제. 비효율적인 것 같고, 원하는 항의 값을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야. 우리가 그 수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하는 것이고, 규칙이 있든 없든 수를 나열하기만 하면은 이거를 수열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 이제 이 고등 교육 과정에서는 규칙이 있는 것만 다룬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해 볼래? 자, 얘들아, 이거 수를 내가 몇 개를 나열했는데요. 이거 규칙이 좀 보이니? 규칙이? 이거 어떤 규칙이 보이십니까, 이거? 2가 곱해진다라는 규칙이 보이지? 근데 너네가 이 규칙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알아? 자연스럽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보는 거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볼래? 3, 5, 7, 9, 11, 13. 자, 얘도 내가 너네한테 만약에, 얘들아, 규칙 찾아봐. 라고 한다면, 이씩 더해져가지고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라고 대답하겠지. 이것 자체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야, 이게.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고 이제 규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을 정의할 때 직접적으로도 정의할 수 있지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도 정의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이렇게 정의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뭔가 알게 모르게 관계를 보고 있는 거야.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은 그 관계식을 통해서 이게 어떤 특징을 갖는 수열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좀 특수한 수열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니까 얘네들을 귀납적으로 정의해주면 어떻게 될까? 즉, 귀납적 정의라는 건 초반에 몇 개의 항과 그 다음에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가지고 정의해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D씩 커지는 수열이 있으면
우리는 그 n 플러스 1번째 항. 자, 이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 바로 앞전의 항 있죠. n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하면은 그 다음 항에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항에.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거를 이제 이항한 것도 좀 써볼게요, 얘들아. 이항한 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d. 자, 이 표현에 좀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저 왼쪽처럼 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단순히 이항한 거긴 한데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제 이거를 보고 등차 수열을 기납적으로 정의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바로 앞항을 빼. 뒷항에서 앞항을 뺀 거. 이게 공차 아니야? 공차 d만큼 차이가 날 거 아니야? d만큼. 밑에도 마찬가지야. 자, 이거 등차 중항이거든요.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쪽의 합이야. 이렇게 표현되면은 요거 이제 등차 중항으로 볼 수가 있어. 등차 수열을 의미하겠죠. 근데 하나 더 얘기하면 그 여기서 적절히 이항을 해버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잘 봐봐 이거 이제. 그 여기서 an 플러스 1이 두 개 더해져 있잖아요. 한 개랑 an이랑 이항을 해서 서로 자리를 바꿔치기. 얘 한 개랑 요거 한 개만. 바꿔치기 했을 때 결과만 쓸게.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해보면. 자, 그러면은 얘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래? 의미를 이제. 자,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바로 앞항인 n 플러스 1번째 항. 얘네 둘이 빼. 그게 그 바로 앞에 하나. n 플러스 1 n. 얘네 둘이 뺀 거랑 같다라는 거야. 이 뒤에 있는 두 항 사이의 관계랑 바로 앞에 있는 두 항 사이의 관계가 둘이 뺀 게 똑같다라는 거야. 뺀 게 이제. 그러니까 이 뺀 게 일치한다? 그러니까 다 공차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일정한 값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등비수열을 기납적으로 정의해보는데, 만약에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한다면, 자, 이제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은, n 플러스 1번째 항, 그거는 현재 n번째 항의 값에서 이제 공비 R을 곱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수열이야. 공비 R을 곱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수열. 이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양변을 내가 만약에 an으로 나눠볼게, 이제. an으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an분의 an 플러스 1은 요건 이제 r이 돼야 되겠지, r. 요것도 의미를 좀 느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좌변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비율이야, 비율. 뒷항 나누기 앞항.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면 등비수열로 인지할 수 있어야 돼. 2번도인데, 자, 2번은 등비 중항이거든요. an 플러스 1,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쪽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요렇게. 자,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등비 중항의 성질이 될 것이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적절히 봐봐. 양변을 an 플러스 1로 나누고요. an으로도 나눠, 동시에. 그래서 나오는 식, 이제 an분의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다 뭐 이항하고 변형하는 것도 오른쪽에 썼는데 얘들아 저거 다 이제 좀 눈에 익혀야 돼. 이제 우리는 문제 풀 때 이제는 이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줘. 이렇게 식만 줘. 이렇게 식으로만 줘도 너네는 이거 등차 수열의 표현이네, 이거 등비 수열의 표현이네, 바로 알아야 돼. 이제 어떻게 알아야 돼? 이 식을 보고 너네가 의미를 느껴야 되는 거야. 현재 n번째 항의 값에서 어떤 일정한 값을 더하니까 다음 항에 나오는 구조다?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이 관계식의 의미를 너네가 느껴서 문제 풀 때, 이거 무슨 수열이네?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특수한 형태의 수열의 기납적 정의. 자, 이제 좀 특수한, 좀 더 다른 꼴에 대해서 수열을 기납적으로 정해보는데,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은, 자, 현재 n번째 항의 값에서 뭔가 fn을 더하면 지금 뭔가 나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렇게 해볼게,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 개차수열이라고도 얘기하거든, 개차수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내가 저번 수업 때 이제 시그마 이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뒤에 20분 강의 들으라고 했죠,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이 좀 있지?
거기서 이거 내가 개차수열 이거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니? 들으신 분? 들은 사람이 없나? 내가 분명히 들으라고 했을 텐데 개차수열. 거기서도 개차수열 언급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자 이러한 꼴의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거야. n에다가 1을 넣어보자. 자, 이러한 꼴의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그런 과정이야. n에다가 2를 넣어보자. a3은 a2 더하기 f2.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자, 점점점 중간 생략하고 n 대신에 n-1을 넣자. n-1. a에는 an-1 플러스 fn-1.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내가 양변을 변변 더할 거거든. 변변. 더해줍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잘 보면 이렇게 소거되니? 이렇게. 양변, 변변 더하면 소거되는 게 보이죠? 이 모양으로 소거되겠지? 남는 걸 쓸래? 남는 거는 A에는 여기 A1이 남죠? A1 남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F를 좀 여러 개 더하는 거잖아? F를 이제 F1부터 F 어디까지? N-1까지 더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합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죠. 합의 기호 시그마로. K는 1부터 N-1번째까지 FK. 자, 이렇게 내가 더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A에는 A1 더하기 시그마 이제 N-1번째까지 더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공식처럼 생각해서 외워야 돼, 이제. 우리는 이런 꼴의 수열은 이렇게 일반항이 나온다라는 거 외워놔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거 너네 과정도 할 수 있어야 돼. 과정도. 알겠지? 기본적으로 저 과정을 할 수 있어야 이제 그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이 공식이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꼴도 나올 수 있어서 그땐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해야 돼.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이번엔 곱셈 버전이야. 비슷하게 하면 돼. n에다가 1을 넣어주셔가지고 a2는 a1, f1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3는 a2, f2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해줘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서 점점점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an이죠 an 자 an 같은 경우에는 이제 n 대신에 n-1 들어간 겁니다 an-1에 fn-1 자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변변 곱해보자 이제 변변 곱해보자 곱해볼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약분되는 게 보여 이번엔 곱셈이야 곱셈 약분이 똑같은 모양으로 약분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작성해보면은 자 A에는 자 이거 A1 있죠 A1에다가 그 다음에 F를 다 곱하는 거지 지금 보니까 F를 이제 곱하기 뭐 F1, F2 fn-1 우리가 그 합의 기호는 저렇게 했는데 곱의 기호나 이런 거를 배우진 않아 고등 과정에서 배우진 않아 그래서 그냥 저거는 일일이 그냥 곱셈으로 쓸게 곱셈으로 쓸 거고 근데 나는 좀 좀 있어 보이고 싶다 난 좀 잘난 척 하고 싶다 애들한테 너 이런 것도 모르냐? 난 곱의 기호 아는데 잘난 척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알려줄게 자 뭐라고 해주면 되냐면 이제 이거 대문자 파이 있거든 대문자 파이 k는 1부터 n-1까지 fk 이거는 이제 다 곱해라라는 의미야 다 곱해라라는 의미 그래서 저거를 쓰면은 애들한테 좀 잘난 척 좀 할 수 있어 너 이런 것도 모르냐? 나는 안다 이렇게 잘난 척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자 이게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안 나오는 표현이니까 몰라도 됩니다 이건 이제 몰라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an 플러스 1은 자 pan 플러스 q야 pan 플러스 q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과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이제 이 식을 좀 변형을 해주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 잘 봐 이거 an 플러스 1에서 알파를 빼 알파 뒤에는 p를 묶어가지고 괄호 안에서 알파를 빼 이렇게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이때 알파가 무슨 값이냐 알파가 이제 이때 알파는 1 마이너스 p분의 q로 정의되거든요 이때 알파는 자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봐 얘들아 거꾸로 이제 알파가 1 마이너스 p분의 q잖아 이제 알파를 1 마이너스 p분의 q로 잡으면 이 위의 식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야 한번 보여줄게 왜 저렇게 나오나 이제
자, 직접 저거 한번 대입해서 해보자. an 플러스 1에서 저 1 마이너스 p분의 q를 내가 만약에 빼주면 p의 a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분의 q 이렇게 이제 나올 거니까 이거 전개 이항 해볼게 이제. an 플러스 1은 pan 뒤에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분의 pq 넘어가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p분의 q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항해서 뭐 마저 한 번 더 써보면은 an 플러스 1은 pan 해주신 다음에 이거 이제 그 묶을 수 있는 게 보이잖아. 지금 얘가 이제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p분의 분모 같고 분자를 q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q로 뒤에 1 앞에 빼기 p가 남아가지고 결국 이게 약분이 돼가지고 동일한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 동일한 식이 나오게 되는 거를.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받아들여. 이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은 같은 식이야. 알파를 이렇게 놓아야지만이 같은 식이 되는 거야, 이제. 저렇게 식변형을 좀 들어갈 거야, 식변형을. 여기서 이제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요거 있죠, 요거. an-알파. 저 이제 저거를 새로운 수열 bn으로 잡을게, 이제. 저 an 빼기 알파를 bn으로 잡아버리게 되면은, 우리, 얘들아, 얘가 지금 bn이거든? 요걸 치환했으니까. 요거는 뭘까? 요거는? 요거 뭐야? 얘가 bn이라며. 그럼 얘는 뭐야? 얘가 bn 플러스 1이야. 왜? n자리에 n 플러스 1 넣어봐. n자리에 n 플러스 1 넣으면 요거 맞니? bn 플러스 1? 그렇기 때문에 저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bn 플러스 1이 pbn이 되는 거라고. pbn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이렇게 썼거든요. 자, 현재 쓴 이 식을 봐봐. 이거 보니까 이거 b가 무슨 소리야 이거?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왜? 현재 n번째 항의 값에서 무언가를 곱하니까 그 다음 항이 나오네. 그러니까 p라는 어떤 정해져 있는 상수를 곱하니까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이거 등비수열인 거 캐치해야 된다고. 이런 걸 처음엔 잘해야 돼. 따라서 b에는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이 b1이고 공비가 p인 등비수열인 거야. 공비가 p인 등비수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잠깐 b로 치환을 해놓은 거니까 다시 a로 좀 되돌려 놓을게. a로 이제. 자, 잘 봐. bn을 다시 요걸로 되돌려 놓는다? 그럼 여기 좌변은 이제 an 마이너스 알파인데 마이너스 알파는 내가 이항할게 이제. 그게 좀 이따 쓰고. 자, b1은 이제 여기 1 들어가면은 a1 마이너스 알파로 나오죠. a1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p에 n-1제곱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마이너스 알파가 이항이 되면은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니? 플러스 알파가. 자, 저렇게 되겠지. 플러스 알파로.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이야, 얘들아. 이거. 지금 외워야 되는 공식 같은 거를 내가 여기다 써줄게, 이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저 밑줄이 우리가 외우셔야 될 공식입니다. 외우셔야 될 공식.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외워놔야 되는 거야, 이제. 다. 외워놓으셔야 되고, 이게 중요도가 앞쪽으로 갈수록 좀 중요해. 근데 그렇다고, 뒤쪽은 좀, 막 소홀히 할 게 아니야. 비중이 그렇다라는 거지. 얘도 정말 많이 활용되는 식이거든. 근데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요거다라는 거야, 이제. 근데 다시 얘기하면 다 중요하긴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다 중요하니까 다 잘 외워놓으셔야 돼. 자, 요거 외웠죠, 이거? 뭐야, 이거? A는 뭐야, 이거? A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P n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알파. 이거 외워놔야 된다고, 이제. 잘 외워놔, 이제. 왜 외우겠니? 안 외우면은 너네만 생고생 할 거야, 나중에 이제. 너네만. 외워놔야 너네 이제 그 수학 인생이 편해진다, 이제. 너네 수학 인생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내년이 마지막일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교까지 갈지 아니면 나처럼 성인이 되어가지고 수학으로 이제 밥벌어 먹고 살지 모르겠지만 잘 외워놓으시기 바라고요. 필수예제 1번을 봅시다, 1번.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야. 자, 요런 문제가 이제 좀 또 종종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지거든. an 플러스 1은 뭐 1 플러스 an 1 플러스 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관계식이 주어지고 첫째 항이 1일 때 네 번째 항을 구해라. 자, 첫째 항의 값을 그리고 점화식을 이용해서 네 번째를 찾아라. 자, n에다가 1을 넣어보자. n에다 1 넣어보시면 a2는 이거 n에다가 1 넣은 거야. 1 넣은 거. 그러면 a2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a1 분의 1 플러스 1 더하기 1인데 A1이 지금 이제 1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천천히 쓸게. 1 플러스 1, 1 플러스 1 더하기 1 해주셔가지고 2라고 나오게 되겠네.
자, 2라고 이제 나오게 되겠는데, 2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n에다가 또 2를 넣어보자. n에다가 2를 이제. 2를 넣어보시게 되면은 a3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a3. a3 같은 경우에는 이제 n에다가 2를 넣어볼래? 자, 2 더하기 1 나누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a2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a2가 2였잖아요? 2 넣어보자. 해가지고 요거 약분해주니까 요게 또 2가 나오네. 2가. 자, 마지막입니다. n에다가 3을 넣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a4를 구할 수 있지. 자,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3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이제 a2. a2가 어딨어? a2가 2.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얘가 잠깐만. 이거 한번 천천히. a3이라고 한 번 더 끊어서 써서 대입한 거 한 번 더 쓰자. 대입한 거 이제. 3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럼 얘가 이제 3분의 4 더하기 1 해가지고, 이거 3분의 7 나오나? 3분의 7.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4의 값 3분의 7 해서 2번으로 답을 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노가다 계산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실수 안 하게 그냥 잘 계산하는 게 중요하겠지? 실수 안 하는 거.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 이제 이렇게 직접 노가다 떼야 되는 문제가 뭐 나오기도 해요,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자, 너네는 이제 이 마음가짐이, 자, 어떨 때, 그러니까 노가다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노가다 해야 되는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20이야, 20. A20까지 구하는 거야, 이제. 그 정도까지 할 자세가 되어야 돼, 얘들아. A20까지. 근데 물론 그 문제도 그 구하는 과정 중에서 규칙이 이제 있는데 이게 좀 찾기가 좀 어렵거든,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20까지 했었어야 되는 규칙이 보이면 다 안 해도 되지만. 근데 규칙 없이 진짜 순수하게 노가다를 해야 되는 최대는 A10이야, A10. 10번째까지는 진짜 뭐 규칙이 없어가지고 직접 다 구해봐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가다 뛸 자세는 되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들이 이거 노가다를 안 뛰고 규칙성 이용해서 충분히 쉽게 풀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가다 뛰고 앉아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이거야. 잘 분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식을 보고 이거 뭔가 좀 특수한 형태의 관계식인데 뭐 등차 수열 혹은 등비 수열 혹은 특수한 형태의 수열이 개납적으로 정의가 됐네. 캐치하면은 그 수열로 풀면 되는 겁니다. 그 수열로. 그러한 예시가 지금 바로 필수예제 2에서 나오죠. 뭐라고 나와? 어떤 수열 AN이래. 이게 무슨 수열인지 몰라, 저게. 그런데 첫째 항이 2래. 그리고 봐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거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때 a1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어. a10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들아, 이거 표현해 볼래? 이게 지금 무슨 의미야? n번째 항의 값에서 3이라는 상수를 더하니까 그 다음 항이 나오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자, 좀 더 나아가면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여기서 D가 3이다라는 거를 좀 이제 캐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D가 3이다라는 거 이제. 자, 그랬을 때 이제 A10의 값을 이제 구해주라라고 나와 있어. A10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등차 수열의 일반항 바로 작성이 되거든. 첫째 항 플러스 n-1D. 오랜만에 이걸로 한번 써볼까? 첫째 항 플러스 n-1d 이거 전개해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전개해서 정리합시다. 3n-1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A10을 한번 구해보자. A10은 29 이렇게 나오게 돼. A10은 29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자, 일반항만 저렇게 구해놓으면은 이제 A10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문제를 진짜 막 이거 대입해가지고 A2는 몇, A3은 몇,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이렇게 하시고 2번은 바로 옆에 달게. 자, 얘들아 봐봐. 자, 수열 AN이 있어. 자, A2가 3, A4가 7이야. 두 번째 항이 3, 네 번째 항이 7인데 얘들아 여기까지만 읽으면 A2, A4의 정보만으로 이게 무슨 수열인지가 나오니 이게?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규칙인지 어떻게 알아 저게 지금. 자, 뒤에 정보 하나 더 줬죠. 점화식. 이런 게 주어졌네 이거. 이거 무슨 표현이야 이거?
이거 왜 등차 수열입니까, 이거? an 플러스 1은 이거 뭐 나누기 2로 돼 있죠? 뭐 양변에 곱하기 2 해보면은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쪽의 합 등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 혹은 이제 그 평균 생각하면 되지 않네? 평균 이제. 요 가운데 값은 이제 양쪽의 평균으로도 볼 수 있으면 등차 중앙의 관계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등차 수열인 걸 캐치를 하시고, 아, 이게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표현이구나 라는 단서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저 단서에서부터요, 이렇게 해볼래요? 자,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A2가 그러면은 A 플러스 1D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4가 이제 A 플러스 3D가 되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7이다라고 놓아줄게. 7이다라고 이제. 7이다라고 좀 놓아줄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만 더 계산해 봅시다. 요거 이제. 조금만 더 계산 한번 해볼게, 이제. 요거. 해보시게 되면은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주시게 되면은 2D는 4 해주셔가지고 D는 2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A는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야. A는 1.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자, 이게 등차 수열. 아, 따라서 일반항 작성해 보시면 요거 바로 해볼게. 공차가 2면은 2n이라고 했죠. 첫째 항에 1이 등장하려면 뒤에 빼기 1로 좀 보정해주면 될 것 같아. 빼기 1로. 그런데 우리는 A13을 구하라고 했나요? A13. 13 대입해 보시면 이제 25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25.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인 걸 캐치를 하면 이제 쉽게 풀 수가 있고, 뒤에 또 보시면 필수 예제 3번. 자, 이거 두 번째 항이 9래. 근데 여기 뭐 an분의 an 플러스 1은 3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무슨 수열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 의미를 느껴야 돼. an분의 an 플러스 1. 뒷항 나누기 앞항이 항상 3이라는 수로 정해져 있는 거야. n이 무슨 값이라 하더라도.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비율이 3이라는 값으로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야. 일정하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럼 얘는 이제, 이걸 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구나라는 걸 캐치해야 된다고, 이제. 아, 저 공비가 3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일반항 바로 작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걸 캐치하셨으면은, 얘들아, 바로 해볼까?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인데, 그 A2가 9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여기 2를 대입해 보시면, A 곱하기 3 해가지고 9다, A는 3이다라고 이렇게 좀 놓도록 할게. A는 3이다라고 이제. 3이다라고 놓도록 할게. 자, 그래가지고 요걸 토대로 이제 A6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A6의 값. 자, 이제 여기서 일반항 다시 작성해보자. 완성. A에는 3 곱하기 3의 n-1제곱. 밑이 같으면 합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치는 것까지 해볼게. A에는 3의 n제곱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 3의 n제곱. 그걸 토대로 이제 A6를 이제 구해주라라는 거니까 3의 6제곱 729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겠습니다. 729라고 답을 내주도록 할게요. 자, 저렇게 해주도록 하실 거고. 자, 밑에도 보시면 자,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2래.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게 무슨 수열인지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뭔지 몰라. 이게 봐봐. 첫째 항이 1인데 둘째 항이 2다? 몇이 늘어난 거야? 플러스 1? 그럼 그 뒤에도 플러스 1이 되냐? 아니면은 이 곱하기 1일 수도 있잖아. 이거 가지고 몰라. 자, 그런데 봐봐. 뒤에 보니까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플러스 2 등비중앙을 의미하는 표현이 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등비중앙이구나. 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커플이 그러면 이제 등비중앙이니까 등비수열인 거 캐치하셨으면은 첫째 항을 그냥 간단하게 A라고 놓으면 1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항은 이제 2라고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둘째 항은 2라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만 AR이 2니까 자, 여기서 공비 나오죠? 바로 나오네. R이 몇이야? R 2 바로 나오네. 나누기 치면 되긴 하겠죠. 이게 나누기 치면은.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천천히 쓰면은 R이 여기서 이제 2가 나오게 되니까 뭐 A도 1이 지금 나왔고 A도 1이 나왔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A6을 구하라네. A6을 이제. 자, A6을 구해주래. 자, 그러면 A6을 구하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완성합시다. 따라서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 뭐 1은 무시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A6을 구해라. A6을 이제. A6 같은 경우에는 6을 대입해 보시면 2의 5제곱 해가지고 32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32. 자,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정도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이제 4번 봅시다. 필수예제 4번. 자, 이거 이제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의 꼴. 얘들아, 저 꼴 내가 무슨 수열이라고 했지? 땡땡 수열. 개차 수열이라서 개차 수열. 그러니까 계단할 때 개 하면 돼, 이제. 차는 이제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AN을 이항해버리면, 이항해서 생각해보면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어떤 N에 대한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어떤 N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근데 이제 수열 AN이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대. 첫째 항은 2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은 현재 n번째 항의 값에서 뭐 2n-1이라는 걸 좀 더해주면 된다라고 돼 있거든.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관계식이 이 유형 제목이랑 비교해보면은 얘가 fn의 역할인 거야. 얘가 fn. 이게 지금 fn의 역할인 거야. fn의 역할. 저게 지금 fn인 겁니다. fn. 자, 그래가지고 이제 A10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지. A10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좀 외워놔야 되더라. 공식을 이거는. 안 외워놓으면은 그 과정 아까 있죠. 과정도 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 그거 과정을 다 밟아야 돼. 자, 공식 바로 한번 위에 쓰고 들어갈게 한번. 일반항에 뭐였었냐?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여기 이제 FK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건데 이게 일반항 공식이야 이제. 외워야 되는 거야 이제. 외워야 되는 거. 암기 외우셔야 되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토대로 A10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A10의 값.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공식 바로 쓰자. 첫째 항 2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요거 문자를 이제 K로 바꿔주셔가지고 이거 문자 N으로 쓰면 안 돼. K로 이거 그때그때 적재 적수에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거 이제. K로 이제. 자, 요거 이제 풀어줄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좀 더 식정리 들어가 볼까? A에는 2 플러스 해주신 다음에, 자, 뒤에 이게 뭐냐? 얘들아, 이거 지금 뭐냐면, 이거, 몇 차식이야, 이게? 1차식?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 등차 수열은 1차식이라고 했지. 등차 수열을 합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공식도 돼. 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을 한번 해볼게. 2 곱하기 이거 공식 있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헷갈리면 안 돼? 그 2분의 n의 n 플러스 1 할 때 그 n이 뭐냐면 위에가 n일 때야. 위에가 n일 때. 근데 지금 위에가 n이 아니라 n-1이지. 그러면 그 공식에서 자연수의 거듭 제곱 합공식에서 n 대신에 n-1을 넣어야 돼 이게. n 대신에 n-1. 요걸 넣어줘야 돼. 그래서 2분의 자, n의 n자리가 이거야.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뒤에 빼기 1은 상수니까 항의 개수 곱해 버리시고 이렇게 이제 이거라고. 이게 지금 AN이다. AN. 그렇게 해서 마저 식정리를 좀 들어가 보자고. 식정리를 이제 약분 쳐주시면 약분 쳐주시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 요거 이제 볼래? 자, 이거 n-1 곱하기 n에서 요 n-1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2 그 다음에 n-을 공통으로 묶이고 남는 게 n 빼기 1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이게. 자, 그래서 일반항이 완성은 된 거야. 근데 뭐 한 번 더 뭐 전개해보면 뒤에 완전 제곱식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인데 앞에 더하기 2가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a는 저렇게 써볼 수 있겠네.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3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a10 구하면 되겠죠. a10. A10은 이제 10 들어가니까 100-20 더하기 3으로 들어갈 거야. 83입니다. 83.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3번.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좀 얘기 좀 할게요. 요거.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주 나오는 거는 좀 이제 암기를 좀 해놓으면 좋겠는데, 이거 얘들아, 이게 뭘 표현하는 식인지 알아, 이거? 이거? K에다가 1, 2, 3, 4 몇 개 넣어봐. 1 들어가면 1, 2 들어가면 3, 3 들어가면 5. 뭘 표현하는 거야, 이게? 그거 말고, 뭐라고요? 뭐라고? 또 다 같은 말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이게 뭘 표현하는 식이야? K에다가 1, 2, 3, 4 넣으면은 홀수 표현식이야. 그래서 홀수 표현식 있잖아요. 홀수를 다 더하는 거 있잖아.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느냐? 1, 3, 5, 7, 9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 이제. 이제 n 들어가면은 이제 2n 마이너스 이렇게 더한 건데, 너네 이거 뭔지 아니? 초등학교 때 이런 거 계산 안 해봤니, 너네? 나만 해봤나? 이거 n제곱이야. 계산해보면 n제곱이야, n제곱. 너 이런 거 안 해봤니?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자, 그냥 홀수들만 다 더하면은, 자, 이제 봐봐. 아까 n-1일 때는 n-1의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럼 n이면은 n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야, n제곱, 이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하나 더 해보면, 너네 짝수도 한번 해봤니? 나만 해봤지, 이제. 나만. 이거 이제 2, 4, 6이죠? 2, 4, 6. 이게 2n.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사실 뭐 등차수열 계열이긴 하니까 합동식 쓰면은 이거 n제곱에다가 n 하나 더 더한 거 나와. n 하나 더 더한 거.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내가 저거 왜 알려줄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종종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놓자, 이거 이제. 홀수의 합 n제곱, 짝수의 합 n제곱 더하기 n. 기억을 좀 해놓고 계시고. 5번. 자, 이번에는 곱셈의 스케일입니다. 곱셈의 스케일. 자, 이제 an 플러스 1은 이제 an 곱하기 이제 fn의 꼴인데, 자, 이거 한번 그 공식을 한번 좀 쓰고 들어갈 건데, 근데 얘들아, 아까 첫 번째 거는 공식이 있었는데, 두 번째 거는 얘들아, 공식이 조금 위험하거든? 근데 공식보다는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잖아. 과정으로 풀어, 과정으로. 무조건. 알겠지? 무조건 좀 과정으로 좀 이제 푸시기 바랍니다. 과정으로 이제. 자, 이게 이거야. 자, 뭐냐면, 이거 n에다가 1, 2, 3, 4 넣어가지고 곱해버릴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1을 넣어보시게 되면은, 자, a2는, 자, 1 들어갑니다, 이제. 3분의 1 a1. n에다가 내가 만약에 1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a3 어떻게 됩니까? a3? 그럼 4분의 2 a2.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하나 더 해보자. n에다가 이제 3 넣어주셔가지고, 이제. 3 넣어주셔가지고, 자, a4는, 얘가 이제 5분의 3 곱하기 A3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자, 쭈르륵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끝번째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끝번째까지. 자, 이제 n 대신에 n-를 넣은 거 해볼게요. 마지막. 쭈르륵 n 대신에 n-를 대입해 보시면 요거 이제 a에는 자, n 대신에 n-를 들어가는 겁니다. n-1 나누기 n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a에 n-1.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요거 다 변 곱할 거거든. 변을 이제 곱해버릴 거야. 자,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거? 곱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 자, 양변 a2 약분 되겠죠? a2. a3 약분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 모양으로 약분되면은, 마지막에 여기 약분 되겠지? 여기까지 이제. 좌변 남는 거 봐. 좌변은 이제 AN이 남고, AN이. 우변도 봐봐. 우변 얘들아, 곱할 때, 여기 곱셈 한번 쭈르륵 나열해볼게. 한번 다시.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자, 그 다음 거 6분의 4였을 거야. 이렇게 쓰고 잠깐 생략할 건데, 곱할 때 잘 보시면 약분되는 게 좀 보이나? 약분되는 게. 근데 약분이 완전히 똑같은 두 수 약분 보이니?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약분 말고 자, 지금 첫 번째에서 나왔던 거, 두 번째에서 나왔던 거 약분 안 돼. 근데 첫 번째, 세 번째 자, 어디가 약분되냐면은 이렇게 약분되지. 이렇게 이제 이 약분 패턴이 그 뒤에 이어져. 한 칸 옮겨. 여기서 한 칸 옮겨서 이렇게 옮겨져. 얘도 약분된다. 얘도 이제
이 패턴이 이어질 거라고. 그럼 그 다음에도 이제 패턴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렇게 없어지지 않겠니 이제? 자,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에서 약분됐네. 앞뒤 몇 개씩 남는다? 몇 개씩이요? 두 개씩. 첫 번째, 세 번째 이 차이 나잖아. 그래서 앞뒤 두 개씩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지. 그럼 맨 뒤에도 이제 가장 그 큰 거 다시 가장 큰 쪽 저거 n 플러스 1분의 n인데 뒤에부터 쓰자 이제. 그럼 요 바로 앞에 거 하나 이제 땡겨오게 되면은 n분의 n-2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약분이 되고 남는 것만. 자, 얘가 남고 얘가 남지 않겠냐 이거지. 얘네 둘이 남지 않겠냐. 요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A1까지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A1까지. 그럼 마지막 A는 무엇이냐면은, n의 n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A1. A1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약분이 또 되겠죠? 약분 찹! 될 거야, 찹. 그래가지고, 이제 A에는 부분분수 꼴이 나오게 되네. n의 n 플러스 1분의 1. 부분분수가 나오게 되네요. 부분분수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해보면 되겠습니다. A19에라 10 들어가니까 10 곱하기 11분의 1 110분의 1이라고 나오게 돼. 자,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110분의 1 1번이 정답이고요. 자, 6번도 보도록 합시다. 6번도 있네. 자, 6번도 보시면, 자, 수열 AN이 있는데요. AN. 자, 첫째 항 A1은 1. 그 다음에 이제 AN 플러스 1은 2AN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어, 이제. A30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러한 꼴의 수열의 1반항. 아까 이거 되게 복잡했었거든요? 뭐 했었냐면,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의 꼴이거든? 이게 뭐냐면, AN은, 자, 이게 공식이었었지. A1 마이너스 알파. P의 n-1제곱 더하기 알파. 여기서 알파는 1-P분의 Q라는 값으로 잡아줄 거야. 이렇게. 저게 이제 공식이야, 공식. 공식화해서 외워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A30의 값을 구해주래. A30의 값. 자, 여기서 첫째 항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P가 몇이냐면은 P가 2고 Q가 지금 1인 셈 이어가지고 여기서 알파를 잡자. 알파를 이제. 자, 알파 잡아보시면은 알파는 1-P분의 Q 공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주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잡을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A30이거든요. A30. AN 구할 수 있어. AN은 잘 봐. 첫째야 A1 마이너스 알파 P의 n-1제곱 더하기 알파. 공식화한 걸 외워놓으면 바로 1반항 나오잖아. A는 2 곱하기 2의 n-1제곱 마이너스 1. 한 번 더 합쳐주면은 A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이제 A30은 이제 2의 30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답이야, 이게. 요게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답이 될 것이고. 공식을 외워놓으면은 편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이야, 7번. 자, 규칙성이 있는 수열의 귀납작정인데, 요거, 차근차근 하면 되는 게, A1이 1이야. 첫째 항 알려줬죠? 자, 그 다음에 봐봐. AN 플러스 1은 그 AN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위에 거로 계산할지 밑에 거로 계산할지가 결정이 돼, 이제. 무조건 위 아닌 밑에 거로 가는데, A29를 구하래, 29. 그럼 생각해봐. A1을 알려줬으니까, N에다가 1을 넣어보면, A2를 구할 수 있겠죠, A2를 이제. 자, 그러면은, A2부터, 또 A3 구하고, 연쇄적으로 하다 보면은, A29까지 가기도 하겠지만은, 진짜 29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몇 년이야? 올해가 2026년이지. 그럼 A2026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고 이제. 진짜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해보면 규칙이 있어, 무조건. 규칙성으로 풀 거야. 자, 일단은 한번 대입해서 구해볼 거거든요. n에다가 한번 1을 넣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A2는 n에다 1 넣습니다. 1 넣어주시면 얘들아 A1이 1이니까 위의 규칙이야 밑에 규칙이에요? 범위가? 밑에 거죠? 밑에 거
A1 더하기 1, 즉 1 더하기 1 해가지고 2라고 계산하는 거야. A1도 한번 써놓을게. A1은 1이고 요거 한번 써놓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A29인데 이제 A29. 그 다음에 이제 N이 이제 2일 때 2 대입해 보시면 이제 A3인데 A3 이제 A3은 이제 그 N에다가 2를 넣어 보시는데 A2 현재 2가 나왔으니까 또 밑에 규칙이거든. A2 더하기 1로 들어가는 규칙 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2 더하기 1로 들어가 주시니까 요게 이제 3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 3으로 이제 3으로 나오시게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N에다가 2 넣었을 때 A3가 3입니다. A3 3. 자, 그리고 이제 이거 N에다가 3 넣자. 3 들어가시면 이제 A4. 자, A3이 3이면 이제 위의 규칙이야. 그래서 위의 규칙으로서 빼기 2 안에 3 빼기 2의 준위가 1 나오네. 1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N에다가 4를 넣어보자. 4를 이제. 그럼 이제 A5죠. A5는 이제 이 방금 전에 나온 1 밑에 규칙이니까 얘가 이제 A4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그 1 더하기 1 해주셔가지고 2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잖아. 2가 저렇게 나오게 돼. 2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기서 자 1, 2, 3 이렇게 나오지. 1, 2, 3 1, 2, 3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1, 2 다시 뭔가 반복되는 느낌 아니니? 규칙성이 지금 보인 거야. 1, 2, 3 1, 2, 3 1, 2, 3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저게 반복되지 않을까? 1, 2, 3이 결국 반복될 거야. 1, 2, 3이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문제 푸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몇 개씩 반복되는 거 지금 이제 3개씩 반복되는 거 맞네? 3개 반복? 3개 반복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3개 반복으로. 자, 그러기 때문에 3개가 반복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A29 구하라며. A29. 자, 우리 3개가 반복되면은 몇으로 나눈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 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뭐 복소수 I 할 때도 그때 뭐 4개가 반복되는 그런 거였었으니까 똑같이 얘는 3개 반복이야. 그럼 요거 29를 3으로 나눈 나머지 해줘야 되겠죠? 우리 그 3으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처리했어? 각자의 수의 합으로 했어. 각자의 수의 합. 3으로 나누는 거는 각자의 수의 합을 3으로 나눈 거랑 똑같다고.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인데? 11. 11을 3으로 나누면 몇인데? 2. 맞니? 그거 바로 안 나오면은 얘네 둘이 더한 게 11이잖아. 얘네도 각자의 수를 더해. 몇이야? 1 더하기 1하면 2 나오잖아. 이거 A2랑 같은 거야. A2랑. A2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2였죠. 이렇게 답을 내는 거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8번하고 9번까지 좀 봐야 되거든요. 8, 9번까지 좀 보고 끌어다 갈게. 좀만 힘냅시다, 더. 자, 한 6, 7분 정도만 좀만 더. 자, 8번인데, 자, 이번에 보세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주면은 A1이 2인데, SN은 3AN 빼기 4라는 관계식에 성립한대. 이때 우리는 A20을 구해주라라는 건데, 아까랑 비슷하게, 일단은, 일반항을 얘는 좀 찾을 거거든요? 근데 봐봐. 얘들아, 이제 이런 점화식이 나오면, SN이랑 AN 사이에 뭔가 식이 나왔잖아. 자,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항상 해봐야 되는 거는, 원래 N에다가 1을 넣어봐야 되긴 하는데, 잘 생각해봐. N에다 1 넣으면, S1이 뭐랑 같죠, S1이? S1은 A1이랑 같은 거야, A1. N에다가 1 들어가면은, 잘 들어봐. A1은 3A1 빼기 4. A1 몇이야? 2. A1은 3A1 빼기 4. 계산하면 A1이 2가 나오는데, 옆에 있는 2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식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자, 이제 문제 푸는 방법. 항상 얘들아, S가 나오면은 해봐야 되는 건, SN이 주어지면, 우리 N 대신에 N-1을 넣으셔가지고, N 자리에 N-1을 넣으셔가지고, 이거를 빼봐야 돼, 이렇게 이제. 빼봐야 돼. 저거 왜 빼봐야 돼? 우리 SN 빼기 SN-1이 뭐였는데, 저게? SN 빼기 SN-1은 AN이었죠, 이거, AN. 그리고 얘네도 빼보시게 되면은 3AN에서
3a n-1을 지금 이제 빼주는 거니까 3a n에서 3a n-를 빼주는 거니까 여기서 적절히 이항 해볼까? 자, 이항 해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자리 바꿔치기 2a는 3a n-1 그래서 여기서 a는 2분의 3의 a의 n-1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나오게 돼.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 n이 몇부터 가능한 거, 이거 이제? 자, 이거 무조건 2부터 가능한 거야. 1을 넣을 수가 없어. A0이라는 건 없어, 얘들아. A0이라는 거는. 자, 이런 관계식인 거구나. 이런 관계식. 자, 근데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자, 그러면은, 잘 봐야 돼, 이거. 그러면은 지금, 따라서, 잘 봐, 이거 어려워. AN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n이 1일 때에는 지금 문제에서 2라고 알려줬잖아. 2라고. 자, 근데, 자, 이거 지금 무슨 수열이야, 이거 지금 보니까? 등비수열 맞네? 그러면, 공비가 2분의 3이잖아. 공비가 2분의 3. 그럼 2분의 3 해준 다음에, 원래 여기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지. 주의할 점. 등비수열 규칙이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등비수열 규칙은 두 번째 항부터니까 그 여기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할 때 첫째 항이 a2가 돼야 되는 거야. a2가. 그리고 공비의 n-1이 아니야. n-2야. 왜냐면 n에다가 2를 넣었을 때 a2가 나와야 되잖아. n에다가 2 넣어서 a2 나오려면은 여기가 2 넣으면 1 되는 거지, 그지? a2가 남지. 이렇게 식을 잡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식을 잡아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그 고정관념에서 살짝 벗어나야 되는 거야. 고정관념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a2 곱하기 2분의 3의 n-2제곱이란 말이야. n-2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다. 다시 첫째 항이 a2인 거야. 등비수열 규칙에서 첫째 항이. 그 다음에 무조건 n-1이 아니야. 이 2를 넣었을 때 그 둘째 항이 나오려면은 여기 n 빼기 2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하나 더 빼줘야 되는 거.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라고 했죠? 얘가 이제 지금 그 A20을 지금 이제 구해줘라라고 나와있네. A20 이제.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그 일단 A20을 구하려면은 A2를 알아야 되겠죠? A2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여기서 대입을 할 거야. 저기다가 이제 저 식에서 n에다가 2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S2죠. S2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저게 이제? 3A2 빼기 4인가? 3A2 빼기 4.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나오니? 요런 식으로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S2가 또 무슨 의미야? A1 더하기 A2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A1 더하기 A2는 3A2 빼기 4. A1이 근데 지금 2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거 자리 좀, 얘네들이 바꿔치기 해주면, 아니지. 얘를, 이제 얘네들이 자리 바꿔치기 하면은, 이 A2는 A1 더하기 4인데, A1이 아까 2였으니까 6 나오네, 6. 그래서 A2가 여기서 이제 3이다라고 나오게 되네. A2가 3이구나. 그래서 A인을 다시 식을 재작성해보면 이제, n이 1일 때는 2인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3 곱하기 2분의 3의 n-2제곱. 이건 2부터 가능한 식인데, 2부터. 이렇게 가능한 식인데, 근데 우리가 항상 해봐야 돼, 이제. 이거, 밑에 식에다가 2를 넣을 수는 없지만, 1을 넣어볼래? 이거 1 넣어주면 몇이야, 이거? 1 넣어주면은? 1 넣어주면은 3 곱하기 2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 역수야. 3 곱하기 3분의 2야. 몇이야? 2. 위랑 똑같지? 합칠 수 있다, 이거. 합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A는 어떻게 되냐면은 밑에 규칙. 3 곱하기 2분의 3의 n-2제곱. 즉, n이 이제 1부터 가능하다, 이거야. 1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합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9번도 봅시다, 9번. 요까지 보고 끊었다 갑시다. 자, 9번은 이제 요겁니다. 자, 보시면. 요거 이제 활용이 좀 어렵거든. 자, 어떤 용기 안에 10마리의 세균이 들어있었는데, 이 세균은 1시간이 지나면 3마리가 죽는데,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세균은 두 마리로 분열한다. 개수가 2배 되는 거야. 이러한 규칙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n시간 후에 세균의 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A1은 1시간 지났을 때 세균 수야. 처음에 10마리에서 스타트 하잖아. 이게 관계를 봐봐. 순서. 10마리가 이제 3마리가 죽어. 몇 마리 남아? 7마리? 근데 개수가 2배가 된대. 곱하기 2하면 14, 14마리지? 그러니까 A1을 구하는 관계식이 뭐냐면 현재 10마리에서 3마리가 이제 죽어버리는데 그거에 2배를 해주는 거니까 14가 일단 정답이 되겠죠. 14.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2번 같은 걸 잘해야 돼. 일반화하는 거야. 현재 n시간이 지났을 때의 세균의 수를 이용해서 바로 1시간이 더 지난 n 플러스 1시간 후의 세균의 수는 어떻게 나올까라는 건데 여기 이거 아니야? 현재 세균 수에서 3마리를 빼버리고 그럼 3마리를 뺀 나머지를 2배를 하면은 그게 곧 1시간 더 지난 세균 수 아니야? 이걸 일반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현재 n시간일 때의 세균의 수에서 3마리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2배를 해주시게 된 게 이게 이제 그 1시간 더 지난 세균의 수 아닐까. 전개해서 정리해보면은 an 플러스 1은 그 2an 빼기 6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답이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 답이 나오시게 될 것 같고 3번 보시면 3번은 이제 그 A 몇 구하는 거죠 지금? 6 구하는 거네요. 이거 그 이 꼴이거든. 이 꼴. 공식 뭐 A1 빼기 알파 모시기 이 공식 꼴이니까 이 공식으로 한번 PQR 계산해 보자. P는 2 Q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P분의 Q 들어가 주시니까 얘가 이제 6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지. 6으로 나오게 되겠다. 6으로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 해봅시다.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자, 첫째 항 아까 14였죠. 첫째 항 14 마이너스 알파 공비의 n-1 제곱 더하기 알파 6이니까 맞아. 식정리 들어가 보시면은 얘가 8 곱하기 2의 n-1 제곱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좀 더 식정리 8이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거 지수 더하면은 2의 n 플러스 2 더하기 6 이렇게 일반항까지 완성할 수 있어. 일반항까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뭘 구하는 거? 아까 이제 A6을 지금 구하는 거죠. A6을 이제 A6을 지금 구해주는 건데 이거 6 대입하시면은 이제 2의 8제곱 더하기 6이니까 2의 8제곱 몇이었지? 256? 6 더해서 262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62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끌어다 갑시다. 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이제 볼 건데 자, 여기가 이제 가장 심오한 파트거든. 가장 심오한 파트.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기 이제. 자, 우리가 그 어떤 명제가 이제 있어. n이 이제 미지수 역할, 변수 역할 하는 건데. 자, 자연수 n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 보면 된대.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자, n이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함을 보인다. 명제 Pn이 성립함을 보인다. 보인다라는 거야. n이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함을 보여줘야 돼. n이 1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 뭐냐면 n이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n이 k 플러스 1 자, n이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명제 Pn 플러스 1 Pn이 성립함을 보인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해 주면 되거든.
n이 1일 때 저 명제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k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 바로 다음 n값에 대해서도 n이 k 플러스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하는 걸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이 되게 좀 어렵잖아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야. 밑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이제 자, 그 예시가 뭐냐면 밑에 이제 그 예시가 나와 있는 것이 무슨 예시가 나와 있어 이제 밑에 예시가 그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더하죠 지금? n까지 더하는 예시 나와 있니? n까지 더하는 거? 자, 우리 저거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가지고 n까지 더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이제 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라고 해가지고 공식이 몇 분이었습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었어. 2분의 n의 n 플러스 1. 자, 그래서 이제 이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인데 저거는 이제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공식이니까 사실 틀린 건 아니겠지. 근데 저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증명을 해보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원래 저게 양변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같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한데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저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증명하려면 직접 n자리에다가 1을 넣어서 양변이 같은지 확인해. 직접 2를 넣어서 양변이 같은지 확인해. 일일이 이렇게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하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대입해서 확인하면은 확실하긴 하지만 그거는 일일이 n값을 대입하는 거는 힘들죠. 쉽지 않죠, 이제. 자, 그럴 때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이거. 먼저 위에서 1, 2번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 1번 n이 1일 때 이 주어진 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자. 자, n에다가 1을 넣어볼래? 자, 좌변은 1부터 n까지 합이야. 그럼 n에다가 1을 넣으면 좌변이 몇이야 얘들아? 좌변이? 이거를 7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있거든 이제? 1, 2, 3, 1 해가 7? 그게 아니야.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n이 1이면 좌변이 1 하나만 있는 거야. 1 하나만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변이야, 우변. 우변은 이제 뭐야? n에다가 1 들어가면은 1 곱하기 2니까 약분해서 우변도 1이 나오죠, 그죠? 좌우변에 둘 다 이제 1이 나오네. 1이 이제. 자, 그러니까 직접 1을 넣으니까 아, 저 식은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현재 n이 1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했어, 이제. 자, 얘들아,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저 기억의 식이 n에다가 1을 넣어도 성립하고 2를 넣어도 성립하고 3을 넣어도 그 뒤에 어떠한 자연수 n을 넣는다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지를 내가 이제 증명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현재 가장 최초의 자연수 n 1을 넣었을 때에는 성립하는지 확인했어. 그러면 아직은 1 이후에 2, 3, 4, 5, 6 등등을 대입했을 때에는 저게 성립하는지는 아직을 확인을 안 한 상태야.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조금 이제 어려워지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이 말뜻 잘 구별해야 돼. n이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할 거야, 이제. 그러면은 이거야. k가 그럼 무슨 값이냐? 그거는 모르는데 이 명제가 이제 참이 되게 하는 어떤 n의 값인 거야, 이제. 현재는 n이 1일 때만 저게 참이다라고 확인했지. 그러면 이 n이 k일 때라고 했는데 그럼 k는 1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1뿐만 아니라 그냥 이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자연수 n값을 그냥 k라고 퉁친 거야. 그냥 이제 k라고 이제. 그러면은 k일 때 그 주어진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n값을 지금 잡은 거야. 그거 k라고 그냥 나온 거야. 그러면 저 식에다가 k를 대입한 식은 이제 양변이 같은 식이죠. 성립하는 식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성립하는 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n자리에다가 k를 대입한 이 식은 우리가 현재 이건 양변이 같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식인데 자,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아까 그 두 가지 성립하는 거에서 두 번째 거가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바로 다음 n값 k 플러스 1이지. k 플러스 1일 때에도 저 명제가 성립하는지를 지금 확인을 하는 거거든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그거 잠깐 밑에 써볼게 이제 밑에다가 이제. 자,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 이제 여기 밑에 바로 있어가지고 난 여기다 쓸게 한 번 더. 자, 이제 만약에 n자리에다가 내가 만약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안 써도 돼. 그러면은 저 식에다가 1부터 이제 그
k 플러스 1까지 만약에 대입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2분의 n에 n 플러스 1. 자, 얘들아.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n이 k일 때 성립하는데 그럼 그 바로 다음 n의 값에 대해서도 성립함을 보인다. 즉 현재까지 확실히 성립하는 참인 n 값은 1하고 k인 거야. 이 둘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n 값에 대해서는 저 식이 참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야. 근데 우리의 목표는 n이 k일 때 현재 참인데 그 바로 다음 n 값인 이 식도 참이 된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돼. 증명을. 근데 그 어떻게 증명을 하냐?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식은 확실히 참인식이지. 참인식. 확실히 참인식이니까 확실히 양변이 같은 식에다가 내가 양변에 어떤 똑같은 수를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그 결과도 참일 거야, 이제. 똑같은 걸 더하고 빼도 곱하고 나눠도. 자, 내가 이 식이 참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k 플러스 1일 때의 식도 참인지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확실히 성립하는 이 참인식을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으면 변형을 할 거거든. 근데 변형이 돼. 자, 좌변 비교해 볼래? 좌변 얘는 1부터 k까지 더하죠. 근데 얘는 1부터 어디까지 더해? k까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더하지, 이제. 그지? 그러면 내가 이 참인식에다가 양변에다가 내가 만약에 k 플러스 1을 더하면은 일단 좌변이 일치되지. 좌변이 k 플러스 더하면 물론 우변에도 더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우변에다가도 한번 좀 더해볼 건데, 봐봐. 이 식에다가 내가 양변에 k 플러스를 더할 거야. 현재 참인식에다가. 자, 더해주면은 여기 k 플러스를 더해줬고 우변에다가도 k 플러스를 더할 거거든요. 자, 우변 더할 때 얘들아 요거 공통 부분이 있어. k 플러스 1로 지금 묶을 수가 있잖아, 이제. 좀 묶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럼 여기다 쓸게. k 플러스를 묶어주면은 이게 여기 2분의 k에다가 뒤에 더하기 1이 남아서 2분의 그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1, k 플러스 2 통분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통분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이거야. 자, 얘들아, 이 니은은 이거 n이 k일 때 이거 성립하는 식으로 가정해 놓은 식이니까 이건 참이잖아. 참인식에다가 양변에 똑같은 수 k 플러스를 더했는데 그럼 요 디귿도 참인식이죠. 저것도 당연히 참인식이야. 이제 참인식. 참인식인데 자, 근데 자, 이 식을 볼래? 이 밑에 디귿식. 이 식이 내가 아까 확인하고자 했었던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이야. 이 식이. 즉 k일 때의 식, 확실히 참인식을 좀 변형을 해놓으니까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바로 대입한 식처럼 변형이 되니까 결국 확실히 참인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더했는데 이 식이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이랑 똑같고 이거는 참인식을 변형해서 얻어낸 거니까 이것도 참이죠. 결과적으로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참이다라는 거를 증명한 셈인 거야. 결국 이게. 자, 이제 여기 4번을 써보면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저 식이 성립하려면은 그 위의 식에서 이제 n에다가 바로 k 플러스 1을 대입한 이게 이제 성립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이나 k인 식에서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해가지고 만들어낸 식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아, k 플러스 1일 때에도 저 식이 참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k 플러스 1일 때에도. 그럼 현재 참인 거 n이 1일 때가 참이야.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k일 때도 참이야. k는 뭔지 모르지만 참이 되도록 하는 어떤 n값인 거야. 자, 현재 k일 때 이제 참인데 그 바로 다음 n값인 k 플러스 1일 때에도 이 명제가 참인 관계를 확인했어. 우리는 이게 중요해. k일 때 성립하면 그 바로 다음 n값도 성립한다라는 이 관계가 참이다라는 이 관계가 사실이다라는 이 자체가 중요해. 왜냐면 자, 현재 1일 때 성립하죠. 현재 참인식인 그 바로 다음 값도 참이거든요, 지금. 왜? k일 때 참이면 그 바로 다음 값도 참이라며. 그러면 현재 확실하게 1이 참이잖아. 최초의 n값. 1이 참이면 그 바로 다음 n값. 몇이 참이야? 2가 참인 거야. 그러면 2가 참이지, 이제. 그럼 몇이 참인 거야?
그 바로 다음 거 3도 참인 거야. 3이 참이면 그 바로 다음 거 몇이 참이야? 4가 참이니까 연쇄적으로 참 만들어지니까 그 뒤로는 일일이 대입을 안 해도 쭉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이게 수학적 귀납법. 자, 그렇기 때문에 1일 때 성립하니까 K를 1로 세팅해 놓으면은 그 바로 다음 거 2도 참이다. 자, 그 다음에 2가 참이면 그 바로 다음 거 3이 참이다.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대입해서 쭈르륵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참이다라는 거 이제. 자, 이 관계를 내가 이제 증명을 해준 겁니다. 이 관계를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 좀 심오하죠. 이제 내용이. 현재 확실히 참인 거를 이용해서 그 바로 다음 것도 참인 거를 이용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보시면 자 10번인데 자,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있는데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자, 참인 명제가 무엇이냐라는 거거든. 참인 명제가 무엇이냐? 자, p1이 참이래. 현재 p1이 참. 근데 pn이 참일 때 p2n과 p3n이 참이래. 자, 이제 귀납법의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 주는데 얘들아 1일 때가 참이잖아. 그러면 n에다가 1을 적용해 보면은 2배 한 거랑 3배 한 게 참이지. 자, 나의 의미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현재 어떤 값이 참이면 그 값에다가 하나 정신 차려. 현재 n이 참이면 그거 2배 한 것도 참이고 혹은 이제 3배 한 것도 참이야. 자, 그러면 1에서부터 2배 한 것들은 다 참이 될 것이고 또 3배 한 것들은 다 참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얘네들 중에서 참이 무엇인가? 확실히 참인 거 이거 찾으라는 거야 이제. 자, 얘네는 소인수분해 해보면 되거든. 소인수분해. 자, 72. 이거 바로 소인수분해 들어갈게. 8, 9, 72. 자, 90은 이제 2, 3 제곱 5. 2, 3 제곱 5.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2.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2 곱하기 이거 몇이야 이거? 6 곱하기 10 14? 14인가 14? 51. 2, 37이네. 2, 37. 요거는 이제 몇이야? 2 곱하기 3 곱하기 19. 요거는 이제 이거는 8. 2의 세제곱 곱하기 8, 3의 24, 바로 40. 이렇게. 자, 소인수분해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 거지, 그지? 소인수분해 들어가면은. 자,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서 바로 답 나오니? 답 몇 번이야? 자, P1을 이용해서 1에서 2배 한 것들 다 참이야. 3배 한 것들 참이야. 그러면은 답이 몇 번인지 바로 나오지 않니? 소인수분 해보니까 몇 번이야? 몇 번이야? 1번으로 답이 나와야 되지 않니? 왜? 야, 얘를 2배 한 것들, 3배 한 것들 참이잖아. 얘네 P90은 5를 곱해야 되잖아. 얘는 102는 17을 곱해야 되고 114는 19 곱해야 되고 120은 5를 곱해줘야 되잖아. 아니 2배, 3배 한 게 참인데 그러면은 곱하기 5, 곱하기 17, 곱하기 19 한 게 확실히 참이라고 할 수 있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이 답인 거야. 단순히 2배, 3배에서 만들어지는 수들은 다 참이 되는 거라고. 단순히 2배, 3배에서 만들어지는 수는. 그러니까 1에서부터 스타트해서 2를 3번 곱하고 3을 2번 곱하면은 70이 만들어지잖아. 저렇게 2랑 3만 이용해서 곱해진 것들은 싹 다 참이 되겠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고. 11번. 자, 이제 이 귀납법. 자, 요게 좀 어려워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려워. 다음은 자, 이무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함을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귀납법의 아이디어. n이 1일 때 저 주어진 식이 성립함을 보여줘야 돼. n에다가 1을 만약에 넣어보시게 되면은 1 넣어보시면은 1 곱하기 3분의 1이 좌변이죠. 1 곱하기 3분의 1이.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해보시면은 여기 3분의 1 나와가지고 좌우변이 둘 다 3분의 1 나오지 않니? 좌우변이 둘 다 3분의 1.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저게 성립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볼게. 이제 저게 성립할 k일 때 이제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제 그 k일 때는 저 식이 성립하니까 지금 요거 한번 다시 써볼게 얘들아. 1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쭈루룩
K일 때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2K-1, 그 다음에 이제 2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좀 들어가셔가지고, 저거 좀 더 식정리 해보시면은, 2K, 그 다음, 이거 몇이야, 이거? 2K 플러스 1분의 K네. 2K 플러스 1분의 K. 자,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저거 좀 더 정리해보자.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건 확실히 현재 참인식이야. 확실히 참인식. 근데 우리 그 귀납법의 원리를 알면 되거든. 우리 저 K일 때식을 변형해서 K 플러스 1일 때식이 만들어지는 게 목표야. 그러면, 자, 비교해봐, 얘들아, 이제. 이게 K일 때식이거든요. 자, 근데 좀 여기 좀 띄워놓고, 이건 N이 K일 때인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인 것이고, 이제. K 플러스 1일 때인 것이고. 그럼 여기 이제 1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쭈루룩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제 얘가? 자, 이게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 이제 이거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이거든. N자리에 K 플러스 1 대입하시면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하나 더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데, 자, 요거 N자리에다가 저거 K 플러스 1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2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한번 보실래, 이거 이제? 여기서 이건 N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K 플러스를 대입한 거야. 이건 현재 참인지를 모르는 관계야. 현재 참인지 몰라. 근데 현재 요거 위에 식 K일 때식을 변형해서 얘가 만들어지면 얘도 참이 된다라는 거야. 참인 거를 변형했으니까 참이죠. 자,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서 양변에 이걸 더해주는 거지. 그 좌변은 지금 얘가 얘랑 같죠. 얘랑 이제 얘랑 같죠. 그러니까 요거가 더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 요 동그라미 친 거를 더해줘야 되지 않니? 저걸 이제. 그럼 저거 더해준 식을 써볼게, 이제. 1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이거 이제 변형해주는 거야, 이제 저거 이제. 저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분의 K가 아니라 1. 요건데, 저거 더해준 식이 이제 무엇이냐면, 점점점. 자,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분의 1. 자, 근데 우변도 더해줘야 되겠죠, 우변도 이제. 우변 원래 이제 2K 플러스 1분의 K였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뭘 더 더해줘, 이제. 저, 추가된 거를 더해줘. 자, 요거 더 추가했어. 자, 이거는 이제 확실히 참이죠? 내가 참인식을 지금 변형한 거니까 저것도 참이 될 거야,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 얘네를 한번 볼래? 얘를 이제 이거 통분해 볼 수 있지. 통분해 볼게. 얘 통분해 보시면은 요 바로 두 개로 통분해 줄게.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여기 이제 2K 플러스 3 필요하네요. K에 2K 플러스 3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이거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제 이거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이거 분자가 전개해보면 2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이거든요. 이거 이제 내가 이제 2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인데 얘들아 이게 또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그래서 2K 플러스 1 이게 2K 플러스 1 K 플러스 1로 이제 인수분해 되는데 약분이 돼. 약분. 그 남는 게 뭐야? 이게 남지. 이거 오른쪽만 두 개 남는데 이게 요거랑 같아. 요거랑 같아 보니까. 즉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으로 변형이 된 거예요. 이제 k일 때 식을 변형해줘서 결국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처럼 변형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한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 사실관계를 결국 지금 증명이 된 거야. 얘가 참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구나. 그러면은 이 현재 n값이 참이면 그 바로 다음 n값이 참이다라는 이 관계를 증명하면 연쇄적으로 참 증명이 된다고 했죠. 자, 결국에는 이런 아이디어인데 그럼 이제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보통 기억, 니은, 디귿 문제나 박스로 나오게 되거든. 보시면 다시 돌아올게. n이 k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대입한 식이 나와 있어. 이건 확실히 참이야. 근데 얘들아 이 박스 문제가
너네가 풀 때 굉장히 불친절해. 이렇게 일일이 다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귀납법은 어떤 흐름으로 문제를 푸는지를 알아야 돼 이제. 자, 우리의 목표 K일 때가 참인데 갑자기 뭔가 더하래. 이거 뭘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귀납법의 목표 현재 K일 때의 식을 변형해서 K 플러스 1일 때의 식처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때 이 항차이 있잖아, 항차이. 요게 아까 필요했잖아, 요게. 이걸 양변에 더해줘야 되는 거야. 이걸 이제 가의 의도 자체가 저 이제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분의 1.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요게 이제. 요게 중요한 거야, 이제. 자, 그러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에다가 더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더한 식이 되는데 얘들아 그 더해주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우변이 뭐 요거긴 한데 이게 막 통분해서 정리하니까 실제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우변으로 정리됐잖아요. 이게 나가 돼야 되는 거야. 나가 이제. 나가 그래서 이제 2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이다.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식처럼 변형되니까 k 플러스 1일 때에도 이 주어진 식은 성립한다 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결국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 아이디어 자체는 이런 원리가 숨어 있는데 이거를 다 구구절절하게 안 해놔. 그러니까 너네는 이 귀납법의 목표 이제 뭐를 알아야 뭐가 참인지 그럼 이제 뭐가 무슨 항이 더 더해져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이 귀납법의 이제 근본적인 이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FK거든. 이게 FK 문제에서 얘가 FK이고 그 다음에 GK는 뭐야? GK는 얘가 지금 GK죠. GK 얘가 지금 GK네요. 자, 그러니까 F1분의 G1을 구해주는 거네. F1분의 G1. 1 들어가 보시면은 얘가 이제 3 곱하기 5분의 1. 저기 G1 들어가 보시면은 5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답이 6 나오네. 6. 약분되니까 답이 3이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3이 6. 자, 요런 원리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요런 원리로. 그러니까 귀납법의 원리가 뻔해. 그러니까 K일 때씩 주고 뭘 더해서 그걸 정리해보니까 그게 K 플러스 1일 때 식이다 이거야,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국 여기서 나오는 가나 다가 너무 뻔해. 가는 더해줘야 되는 거 K일 때와 K 플러스 1일 때의 항 차이만큼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참인식의 우변을 이제 요거를 정리해보니까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직접 대입했을 때 식처럼 변형되니까 이게 문제의 그 순서상 이게 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나가 될 수밖에. 요거를 좀 알아야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 요걸 알아야. 12번. 자, 이번엔 배수로 해보는 건데, 배수. 자, 배수는 이제 저기 좀 남아있는데, 자, 이제 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 8의 배수임을 증명하네. 8의 배수임이. 뭐 n에다가 직접 몇 개 넣어보면은 또 다 8의 배수가 나오긴 하겠는데 귀납법으로 증명하라 이거야. 귀납법으로. 자, n이 1일 때 1 대입해서 확인해 보시면 3의 제곱 빼기 1, 8 나와가지고 성립하죠. 8 나와가지고 8의 배수 나와. 근데 우리의 목표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지. 아까랑 뭔가 살짝 다르거든. 뭐가 다르냐면은 n이 k일 때 즉 n에다가 k를 대입한 3의 2k 빼기 1이 8의 배수다라고 가정해. 8 곱하기 m으로 표현하면은 저게 8의 배수를 의미하는 표현이잖아. 8m. 그럼 봐봐. 현재 3의 2k 빼기 1은 8m이야. 우리의 목표는 그 n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바로 다이렉트로 대입했을 때 이 3에 뭐 이 전기하면 3의 2k 플러스 2 빼기 1인데 이건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식이잖아. 얘도 결국에는 8의 배수로 나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 이 식을 조금 조작 변형해가지고 이제 이끌어낼 수 있어. 자, 이거 어떻게 변형했는지 보시면 이거 3의 제곱 9가 끄집어 나온 겁니다. 저기서 말하는 가가 9가 되어야 돼. 9. 얘가 9가 되어야 돼. 9. 9가 되어야 돼.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좀 어렵거든. 갑자기 여기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식변형이 좀 일어났어. 이게. 자,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 얘들아. 결국 이게 등호로 연결되는 관계잖아. 위아래 식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던가 아니면 봐봐. 지금 가가 이거잖아. 9 곱하기 3의 2k 빼기 1이지. 그러면 얘를 다시 전개해봐. 그냥 전개. 얘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 두 번째 거. 9 곱하기 3의 2k
빼기 9 더하기 나 아니야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위아래식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나가 몇이야? 8 그냥 전개해보면 나와 전개해보면 근데 봐봐 왜 도대체 저렇게 변형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몰라도 풀 수도 있는데 이제 왜 저렇게 변형하냐면 얘들아 우리 아까 3의 2k 제곱 빼기 1을 8m으로 뒀으니까 8m을 여기다 대입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8m을 대입하려고 적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9 곱하기 8m 플러스 8 8이 둘 다 곱해져 있으니까 8에 8로 묶을 수 있죠 묶어주면은 여기 다가 뭐야? 9m 더하기 1 즉 8 곱하기 9m 더하기 1 저것도 8의 배수 아니야? 최종적으로 n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의 식도 자 8 곱하기 9m 플러스 1이 지금 나왔잖아 저것 또한 이제 8의 배수이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8의 배수가 지금 나온 게 확인이 되는 거야 아 저것도 8의 배수가 나오는 거구나 라고 봐주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k일 때의 식을 이용해서 k 플러스 1일 때의 식도 8의 배수인 게 증명이 됐으니까 앞으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도 8의 배수이겠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가나 다 구한 거야 가는 9 나는 8 다는 9m 플러스 1이라 봐주면 돼 이제 요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13번 부등식이야 부등식 자 요거 부등식 조금 설명할 게 있거든요 자 부등식인데 이거 교과서 예제에서 나오는 굉장히 좀 유명한 이제 예제인데 이제 다음은 자 h가 양수인데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했대 자 얘들아 조심해야 돼 방금 전까지는 보통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했어서 보통 n이 1일 때 성립함을 지금 보여줬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 문제 n이 몇일 때부터 보는 거야? 2일 때부터지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주어진 자연수 범위 조건 잘 봐야 돼 1부터일 수도 있지만 2부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문제는 5부터인 것도 있거든 이제 그러면 그 귀납법 아까 처음에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거 n이 1일 때 주어진 명제가 성립함을 보인다라고 했지만 그 1은 사실은 뭐냐면 그 명제의 전제 조건 있지 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보는지 아니면 2 이상의 n에 대해서 보는지 그 n의 범위에서의 최초의 자연수일 때를 확인하는 거야 최초의 자연수 얘는 n이 2부터라며 그러면 n이 2일 때 이 주어진 부등식의 성립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주어진 그 범위에 맞는 최초의 수일 때 확인하는 거야 최초의 수일 때 자 왜 최초의 수냐 얘는 n이 2부터잖아요 그럼 n이 2일 때 저 명제가 성립함을 확인해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바로 다음 n값인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함을 보여주면 현재 n값이 참일 때 그 바로 다음 n값이 참인 이 사실관계가 증명이 되면은 현재 최초의 자연수 2죠 얘는 이제 2가 참이면 그 바로 다음 거 3도 참이고 3도 참이면 그 바로 다음 거 4도 참이니까 연쇄적으로 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 2부터 본다라고 했으니까 1은 확인하는 게 아니지 1은 자 이제 n에다가 직접 2를 넣어보시게 되면은 이게 1 플러스 h의 제곱 우변을 이제 1 플러스 2h가 돼가지고 이제 얘들아 저 1 플러스 h의 제곱은 전개해보시면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2h인데 지금 얘가 좌변이고 얘가 우변인 거잖아요 그지? 지금 좌변이 항이 하나 더 많죠 근데 h가 양수라고 했죠 또 양수의 제곱이니까 이거 부등식이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왼쪽이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깔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아 저게 성립하는구나 라고 깔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의 그 다음 목표는 이제 n이 k일 때 이제 아까 2부터 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2부터인데 n이 k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n에다가 k를 대입한 이 식이 성립하는 거야 잘 봐 이거 1 플러스 h의 k제곱은 현재 1 플러스 kh보다 큽니다 이건 확실히 참인식이야 자 우리의 목표가 뭐였지 얘들아? 우리는 n에다가 그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에도 참이 돼야 되는 거였으니까 좀 밑에다 쓸게 이거 너네 이거 중간에 좀 많이 띄워놔야 돼 이거 이제 우리의 목표는 자 이거 이제 n이 k일 때 식이었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n이 이제 k 플러스 1일 때 식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 크다 이제 그
1 플러스 그 K 플러스 1 H. 얘들아, 우리는 이 부등식도 성립하는지를 증명해야 돼. 아직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물음표야, 물음표, 이제. 물음표. 자, 물음표인데, 근데,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실히 성립하는 위의 식 있죠? K일 때. 얘를 변형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할 거야. 증명할 건데, 자, 여기서 부등식의 이 특유의 풀이 그 방법이 있거든, 이제. 테크닉이 있어. 잠깐 요거 좀 볼래, 얘들아? 요거 하나 더 설명하고 가자.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얘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줘야 되는데, 아까 좌변을 일치했던 거 기억나니? 좌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더해가지고 좌변을 일치시킨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봐봐. 거듭 제곱이니까 여기서는 좌변을 일치시키려면은 양변에다가 1 플러스 h를 곱한다. 그러면 얘가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제곱, 그 다음 여기가 이제 1 플러스 kh, 1 플러스 h. 자, 현재 확실히 참인식에다가 내가 양변에 동시에 어떤 수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적어도 참일 거야, 이제. 요거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당연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내가 그 부등식의 테크닉이 필요해. 부등식의 테크닉. 요거 한번 너네 볼래? 잠깐 요거 다른 얘기. 그 부등식에서 만약에 얘들아 A가 B보다 커, 만약에. 그 다음에 B가 C보다 커. 자, 만약에 요래. 요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야?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클 때 내릴 수 있는 결론 뭡니까, 이거? 뭐라고요? 이거 A가 C보다 크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지, 그치, 이거? 자, 근데 봐봐. 이 두 가지 사실이 알려져야 이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귀납법의 부등식이 풀 때 요게 활용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A 역할이고요, 지금. 얘가 지금 B 역할이거든요. 자, 현재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이건 알려져 있어. 근데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자, 얘가 똑같이 A지. 자, 얘가 C 역할이거든, C 역할. 우리는 A가 C보다 큰지를 확인해줘야 돼. A가 C보다 큰지. 요거 확인해줘야 되거든. 자, 현재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얘가 성립하는지를 증명하려면 얘가 필요하지 않아?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 B가 C보다 크다라는 게 필요하잖아. 이거를 증명하면 돼, 이거를. 얘를 증명하면은 결국 얘도 증명이 되는 거니까 이 밑에 게 증명이 되는 거야. 우리는 B가 C보다 큰지, 즉 BC 잡아놨잖아. 요 B가 요 C보다 큰지만 증명하면 돼. 그거를 증명해주면 돼. 자, 그러면은 한번 써볼게, 이제. 여기서 써보시면. 자, 이제 1 플러스 KH, 저 B 씁니다. 1 플러스 H인데, 요거를 내가 한번 전개해볼게, 전개를 이제. 전개해보시면, 동류항 정리 바로 할게요. 1 플러스 KH 더하기 H, K 플러스 1H, 플러스 KH 제곱. 이렇게 나오지. 이게 지금 B죠, B. 이게 지금 B야, B. 이게 지금 B고. 그 다음에 C도 한 번 더 쓸게, 여기다가 이제. C는 이제 1 플러스 K 플러스 1H야, 이제. 이건 지금 C 한 번 더 썼어. 썼는데, BC를 지금 비교해볼래, BC 비교. 얘들아, B랑 C랑, 자, C에 있는 항을 B가 모두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B는 하나 더 항이 더 더해져 있지. KH 제곱이라는 게 추가돼 있지. K는 자연수라고 당연히 났고, H도 지금 문제 첫 줄에서 양수라고 났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B가 C보다 큰 거 아니야, 이거 이제? B가 C보다 크죠? 여기서 B가 C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증명이 되잖아, 그지? 이것도 당연히 참인식이죠. 참인식. 그러면은 이 관계가 증명됐네? A가 B보다 큰 게 증명됐고, 그 다음에 지금 B가 C보다 큰 것도 증명됐으니까, 그러면은 A가 C보다 크다. 이요 A가 요 C보다 크다라는 것도 결국 증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 요런 아이디어인 거야, 요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죠? 자, 현재 A가 B보다 큰데, 다시 들어와봐, 여기서 이제. 현재 A가 B보다 커. 근데 그 B가 요 C보다 커, 보니까 이제. A는 B보다 큰데, 더 작은 게 B인데, 더 작은 B는 C보다 더 커. C가 가장 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큰 A랑 가장 큰 C, 당연히 이 부등식도 성립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게 성립을 하니까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그 바로 다음 n값인 k 플러스 1일 때에도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는 이 관계가 증명이 된 거야, 관계가.
자, 이제 원리는 이렇고, 이제 이걸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한다고. 박스가 굉장히 불친절해. 그러니까 잘 따라가야 돼. 어떤 흐름으로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지, 이걸 갑자기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ABC 도입해 볼게. 자, 이거 n이 k일 때식인데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합니다. 그랬을 때 좌변이 a가 되시는 거고 우변이 이제 b가 되시는 건데, 이제 b가 현재 a가 b보다 크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 이제. 근데 여기서 우변 b를 한번 좀 정리해 보는데, 얘가 지금 b거든요, 우변. 근데 그 우변이 갑자기 뭐보다 크다? 갑자기 봐봐. 야, 우변이 갑자기 다보다 크대. 다가 갑자기 왜 나오냐 이거야. 수학적 긴답법의 이 문제 구조상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를 증명하기 때문에 이 다는 문맥상 이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바로 다이렉트로 대입한 요 c 있죠, c. c가 와야 돼, c가. 이게 다가 1 플러스 k 플러스 1 h가 와줘야 돼서, 아, 현재 a가 b보다 큰데 b도 현재 c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됐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a가 c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구나. a가 c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구나.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가나다는 다 구했죠. 가는 2, 나는 이제 1 플러스 h, 다는 1 플러스 k 플러스 1 h로 지금 확인을 해준 거예요, 이제. 자, 부등식은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방정식이든 배수든 부등식이든 지금 내가 이제 왜 도대체 저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야, 설명을 이제. 이걸, 이 흐름을 알아야 돼, 이제. 그래야지만이 저렇게 불친절하게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또 이제 이 표현도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비약이라고 얘기하지. 갑자기 이게 여기서 문제 잘 풀다가 갑자기 풀이가 확 뛰어. 중간 과정이 약간 생략이 많이 돼.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 파트야, 여기가. 중간에 생략해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갑자기 막 풀이가 튀어.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걸 찾아야 되는 순간이 정말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원리를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